사실 저는 불륜녀였어요. 충격적인 박정수의 고백.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 씨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에 박정수는 순간 긴장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이라고 했어요. 얼마 전 핏줄을 찾기 위해 등록해 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에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예요. 박정수는 자신의 핏줄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기에 누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센터 직원은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분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상한 점은 친자 검사 결과지를 직접 전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계속 전달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정수는 대체 누가 자신의 유전자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왜 그 결과를 숨기려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박정수는 당장 유전자 검사센터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신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람에 대한 서류를 직접 받았죠. 그리고 그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보자마자 박정수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니, 이 청년이.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한봄의 짝 오강수였어요. 박정수는 사진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청년과 내가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그럼 잃어버린 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내 친손주가 오강수란 말인가? 박정수는 순간적으로 잃어버렸던 5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첫사랑,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인 오강수. 박정수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50년 전의 비밀, 그리고 감춰진 진심. 박정수의 첫사랑은 흑백 사진 속에만 존재하는 남자였어요. 결혼을 약속했지만 재벌집 외동아들과의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죠. 서로를 잊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박정수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너무도 그리운 마음에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요. 박정수가 자신의 몸속에 첫사랑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한참 후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박정수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죠. 당시 만연했던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사내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어요. 이미 결혼한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정수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민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어요. 내 아들 민수는 내 가슴에 난 바람 구멍이었어요. 뻥 뚫린 가슴에 실린 바람을 불어넣어 구멍을 더 크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 시절 아들은 분신 같은 존재였어요. 남들은 5, 7 형제를 두고 흡족하지 않아서 배가 불룩하니 또 아들을 기다렸는데 난 하나 있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자식마저 놓칠 것 같은 불안감에 몸서리를 쳤어요. 그래서 박정수는 첫사랑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첫사랑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주 멀리 꽁꽁 숨어버리고 말았죠. 이미 첫사랑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박정수의 아버지가 그녀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소식은 완전히 끊겼어요. 박정수는 자신의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후 민서 아빠를 만나 민서를 낳았어요. 박정수는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서 민서를 낳아 키웠지만 민서 아빠는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슴속에 뻥 뚫린 구멍은 너무도 커서 아픈 가슴을 달래지 못하고 늘 마음이 시리고 허무하기만 했어요. 허전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 이제라도 찾은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주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박정수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고스톱 삼매경, 마광숙과 박정수의 기묘한 인연. 독수리 술도가를 찾은 마광숙은 박정수가 들고 있는 흑백 사진을 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젖어 있을 박정수를 생각하며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부재 속에서 모질고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홀로 민서를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냈고 딸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잘못이 아니랍니다. 광숙은 박정수를 위로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언젠가 박정수는 민서에게 평생 둘이서만 살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었죠. 아마 민서가 한동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 박정수였어요.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민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박정수는 흑백 사진 속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었어요. 바로 그가 안치된 납골당이었죠.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우직하게 버티고 서 있는 기우뚱한 소나무가 마치 첫사랑의 모습 같아서 박정수는 애잔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가만히 얹어 토닥토닥 쓰다듬어 보았어요. 고생 많았구려. 그동안 당신과의 추억으로 이렇게 잘 살아왔소. 우여곡절 끝에 만난 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박정수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박정수는 첫사랑이 누군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 민서에게조차 오빠가 있었다고 밝히지 않았죠. 모든 것을 우려했던 박정수는 자신 혼자 끝까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자신들에게는 사랑의 하룻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엄연히 불륜이었으니까요. 딸 민서에게 어머니의 위상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박정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박정수는 마음을 바꿀 것으로 보였어요. 더 이상 핏줄인 친손주를 외롭고 쓸쓸함 속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통쾌한 반전, 오해를 벗는 마광수. 어머나, 우리 봄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화창한 주말, 한동석의 집은 들뜬 분위기였어요. 한봄은 옷 입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며 평소보다 더 예쁘고 여성스럽게 꾸몄어요. 특별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니 은근히 긴장되는 듯 했어요. 왜 할머니, 내가 소개하는 남자 만나는 건 처음이지? 그럼 우리 봄이 지금까지 살면서 외할머니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 준 적 한 번도 없잖아. 외할머니도 보시면 그 남자 엄청 좋아할 거야. 딱 내 스타일이거든. 한봄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에게 소개해주면서 마광숙에 대한 오해를 싹 풀게 되는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장모 박정수는 우연히 한봄과 함께 있는 오강수를 만난 순간 머릿속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첫사랑이 생각났어요. 한동석은 한봄의 말에 미소를 지었고 한봄이 그 남자 오강수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어요. 한동석과 한봄 두 모녀는 장모 박정수와 함께 차려입고서 LX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 그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기 온다. 여기에요, 강수 씨. 한봄이 손을 흔들어 보이자 나타난 남자는 다름 아닌 독수리 술도가 막내 오강수였어요. 훈련 때 당한 팔 부상이 말끔히 나았고 한봄을 스토커로부터 구해준 유능한 남자라고 장모 박정수에게 말하자 한봄의 짝으로 괜찮은지 외할머니가 보겠다며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오강수입니다. 예의 바르게 정중히 인사를 한 오강수의 첫인상은 장모의 눈에 그야말로 100점이었어요. 박정수는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자신의 손녀 한봄을 무서운 스토커로부터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오강수를 보면서 이런 남자가 우리 한봄의 짝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한봄은 오강수가 마음에 드는지 접시에 음식을 건네주면서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UDT 특수부대 중위로 복무하다가 훈련 중 팔 부상을 당해 조기 전역한 후는 LX 패션에서 한봄 씨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청년인 것 같아서 제가 입사를 제안했습니다. 한동석의 말에 장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쩜 우리 한서방 사람 잘 골랐네. 그럼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나? 형수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오강수가 대답하는 순간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광숙이 호텔 로비를 성큼 걸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모의 귀는 오강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눈은 마광숙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하고 있었어요. 오강수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장모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장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한봄과 오강수, 한동석에게 식사를 하고 있으라 말한 뒤 마광숙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어찌나 환한 웃음을 흘려대는지 꽃뱀도 저런 꽃뱀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는 장모였어요. 박상남이 말한 독을 가득 품은 꽃뱀이 맞았어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한 장모는 자신이 왜 이렇게 마광숙의 뒤를 쫓는지 알지 못한 채 터벅터벅 식사 자리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그 전에 하던 일이 뭐냐고 하셔서 그래. 형수님 일을 돕고 있다고. 그게 어떤 일이지? 독수리 술도가라고 전통 양조장에서 술을 빚는 일입니다. 설마 마광숙 씨 시동생이었어? 형제가 어떻게 되는가? 오형제입니다. 독수리 오형제 맞네. 장모는 오강수를 보고 미소를 머금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마는데요. 형수님 성함이 마광숙? 네, 맞습니다. 장모는 마광숙의 이름을 듣자마자 기분이 확 상해서 어떻게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다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으니 이참에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생들도 형수님이 꽃뱀인 걸 알고도 큰형님의 술도가를 덥석 넘겨준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꽃뱀이라뇨? 누가 꽃뱀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설마 저희 형수님이요? 오강수가 펄쩍 뛰기 시작하자 장모는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저희 큰 형수님은 꽃뱀 아닙니다. 정정해 주세요. 점잖고 예의 바르던 오강수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변론을 하자 장모는 왜 이렇게 펄쩍 뛰는지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큰형님이 운영하시던 독수리 술도가는 형님이 돌아가신 후 폐업과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큰형님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술도가 망해버리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은 독수리 사형제 그 누구도 선뜻 일으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 잃은 불쌍한 우리 큰형수님이 일하던 시원 우체국 창구장 관둔 퇴직금에 어머니 실버타운 보증금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술도가를 살려냈어요. 일만 하느라 바쁜 우리 형수님,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겠습니까?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고마운 우리 형수님. 형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집에 막내 시동생까지 얹혀 산다니 좋아할 어머니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저를 받아들이는 대신 평생 자신의 딸이 과부로 늙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한 달 안에 3번의 소개팅을 하라고요? 장모는 여기에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 안에 할 소개팅을 하룻밤에 해치우는 여자가 꽃뱀이 아니고 뭡니까? 형수님은 처음에 안 한다고 극구 반대하셨대요. 하지만 저를 받아들이는 조건이었으니 그럼 한 달 질질 끌 필요 없이 주말 토요일 하루 안에 3번의 소개팅을 다 하시겠다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해치워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소개팅 나온 남자들에게 진심이셨겠어요? 잘 될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으니 빚이 50억이나 있고 본인이 기가 세서 결혼하면 남편이 먼저 죽어버린다며 일부러 소개팅을 파토내려고 거짓말을 술술 해대신 겁니다. 오강수의 똑 부러지는 말에 모든 오해가 풀린 장모는 마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한 민망함을 감출 길이 없었는데요. 오해가 풀리자 그제야 눈앞에 있는 맛있는 요리들이 보였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기분이 싹 풀렸어요. 오강수가 어찌나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지 형수님 변호인이 되어 억울한 마광숙의 속사정을 다 말해준 것이었죠. 오강수의 진심이 담긴 호소를 듣게 된 장모는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박정수의 결단,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내 금지옥엽 손녀 한봄을 구해준 은인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박정수는 오강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오강수는 형수님인 마광숙이 한동석 회장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홀짝홀짝 와인을 마시던 박정수는 값비싼 와인보다 마광숙이 빚은 장광주가 더 생각나는 것이 이상 야릇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홀린 듯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광숙 씨, 장광주 하나 더 있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러운 박정수의 전화를 받자마자 기쁨 가득한 소식을 들은 마광숙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장광주를 들고 오라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박정수는 마광숙이 따라주는 장광주를 한 잔 들이키며 마광숙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나랑 고스톱 3판 한 번 치고 마광숙 씨가 이기면 우리 한서방이랑 결혼해. 당연히 마광숙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어느새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쉽게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죠. 마광숙은 처음에 자신을 반대했던 장모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이 되고 다리가 되어주고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함께하면서 차에 타거나 층계를 오르내릴 때, 밥을 먹을 때도 한결같았기에 장모는 점점 한동석이 그녀와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결국 박정수는 한동석과 마광숙이 함께 살며 결혼해도 좋다는 승낙을 내렸어요. 다만 자식을 낳으면 누구에게도 맡길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키우라는 조건을 걸었죠. 자신처럼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듬뿍 주면서요. 박정수는 오강수가 자신의 친손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더 이상 핏줄인 그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유전자 등록센터에서 온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졌고 박정수는 자신의 50년 묵은 비밀을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박정수는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오강수와 한봄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녀는 오강수가 자신의 친손주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며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오강수는 자신이 박정수의 친손주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박정수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느꼈어요. 박정수는 오강수를 품에 안고 오열했고 오강수 역시 할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고 박정수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한봄은 오강수가 자신의 외할머니의 친손주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오강수가 자신과 더욱 깊은 인연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독수리 오형제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한동석과 마광숙의 결혼만이 남았어요. 드라마 제목처럼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마광숙과 마광숙의 오형제, 그리고 마청을 자처한 한동석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오형제의 정신적인 부모가 된다는 의미였죠. 형제들이 결혼할 때 한동석과 마광숙이 부모석에 앉을 것이 분명했어요. 더 이상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그날이 빨리 오고 오해를 풀게 된 한동석과 마광숙이 서로의 영원한 반쪽이 되어 하루빨리 결혼해서 해피엔딩을 맞기를 모두가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정수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와중에 그녀가 50년 전 품었던 또 다른 비밀이 드디어 공개될 차례였어요. 과연 박정수는 어떤 마지막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독수리 오형제의 삶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고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